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난 후에는 의도치 않게 계약사항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곤 하죠. 그런데 그 중엔 이런 조항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도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선수들의 특이했던 계약 조항 9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활약했던 나카타 히데토시, 셀틱에서 센세이션한 왼발을 보여줬던 나카무라 슌스케를 이어서 일본 국가대표팀의 희망이었던 선수라고 하면 바로 이 선수, 혼다 케이스케를 생각할 수 있죠. 혼다는 전성기 이후 여러 국가의 팀들을 돌아다녔던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중 2020년 브라질의 보타포구에 합류할 당시 특이한 조항을 하나 추가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이란 나라 자체가 축구에 워낙 열정적이기도 하고 이 보타포구가 연고로 하는 리우데자네이루에는 보타포구 외에도 플라멩구, 플루미넨시, 바스쿠다가마 등의 다른 팀들이 있어서 자신의 안전이 좀 걱정됐던 듯 했죠. 축구가 아니어도 치안이 위험하긴 할 테니. 그래서 혼다는 보타포구 이적 당시 자신에게 방탄 차량을 제공할 것을 구단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리우데자네이루가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보니 혼다의 요구가 그리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고도 보여지네요. 여기 이 선수, 현역 당시 사우샘튼, 리버풀, 웨스트햄 등의 클럽에서 커리어를 보낸 닐 러독은 터프한 스타일의 미드필더였는데 거친 프리미어리그에서 버티기 위해서였을까요? 커리어 동안 육중한 체구를 유지한 선수기도 했죠. 다만 너무 육중해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 러독은 2000년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할 당시 팰리스로부터 한 가지 계약 조건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사이먼 조던 팰리스 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99.8kg를 초과할 경우 계약의 10% 벌금을 부과해서 러독을 관리하려고 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러독은 계약 후 6개월도 안 돼서 8번이나 벌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은퇴 후의 러독의 모습을 보니 나름 관리를 열심히 한 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FC 포르투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거치면서 당시 메시와 호날두라는 신기를 위협했던 맹수와 같은 공격수가 있었죠. 바로 콜롬비아 국가대표 역대 최다 득점자 라다멜 팔카오. 팔카오는 전성기 당시에 호랑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파괴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 이후 2013년 AS 모나코에 합류한 팔카오는 여기서 커리어를 흔들리게 할 만한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되죠. 무려 십자인대 파열로 6개월을 결장하게 된 팔카오였는데 이 부상이 2014년 팔카오가 맨유로 임대를 떠날 당시 하나의 조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팔카오가 워낙 고주급자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쓰지 못하면 출혈이 클 것이 뻔했고 맨유는 팔카오의 임대에 무릎 부상이 재발할 시 복귀시킨다는 조항을 추가시켰다고 하죠. 큰 부상이 있었던 선수에 관한 안전장치였다고 볼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팔카오는 맨유에서 부상으로는 고생할 일이 없었지만 완전 영입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현역 당시 아스날, 피오렌티나, 썬덜랜드 등에서 커리어를 보낸 스웨덴 출신의 미드필더 스테판 슈바르츠는 다소 특이한 조항으로 유명세를 탄 선수 중 한 명이죠. 1999년 슈바르츠는 발렌시아에서 썬덜랜드로 이적하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 이 슈바르츠가 우주여행에 매우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디언지 기사에 따르면 당시 2002년 정도면 상업적으로 우주여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슈바르츠도 그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썬덜랜드는 갑자기 우주여행을 떠날지도 모를 슈바르츠에 대비해 계약에 우주여행 금지 조항을 삽입했다고 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인지 이 우주여행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슈바르츠는 우주가 아닌 지구에 남은 채 썬덜랜드에서 쭉 커리어를 보내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13-14 시즌 리버풀 소속으로 리그 31골을 넣으며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한을 거의 끊을 뻔했던 루이스 수아레즈는 결국 그 한을 끝내주지 못하고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바르셀로나는 MSN이라는 미친 공격 트리오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때 수아레즈의 이적에도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었으니 당시에만 해도 화려한 전적이 있던 수아레즈의 깨물기 때문이었죠. 2010년 아약스에서, 2013년 리버풀에서, 그리고 2014년 월드컵에서까지 수아레즈는 경기 중 상대를 물어버리는 일명 핵이빨로 논란을 많이 불러왔고 이를 걱정했던 바르셀로나가 수아레즈의 영입에 또 깨물면 연봉 30% 삭감이라는 조항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살다 이런 조항을 넣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다행히도 수아레즈는 바르셀로나에서 행복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전성기 당시 누구도 막기 힘든 퍼포먼스로 수비수들을 좌절시킨 호나우지뉴. 실력이야 두말할 것 없이 최고였지만 호나우지뉴는 놀기 좋아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죠. 침대 위에 드릴이라 불린 형이야.
이건 전성기가 지난 후부터 구단에게 걱정거리기도 했는데 2011년 플라멩고로 이적하며 브라질 리턴을 선택한 호나우지뉴는 한 가지 특이한 조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일주일에 2번씩 외출이 가능한 일명 나이트클럽 조항을 넣었다고 하죠. 역시 노는 게 제일 좋은 듯한 호나우지뉴였는데 그럼에도 호나우지뉴는 플라멩고에서 총 72경기 28골로 커리어 후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좋은 활약을 남겼으니 뭐 놀게 내비두는 것이 역시 좋았네요. 앞서 깨물기 조항과 함께 바르셀로나로 합류했던 수아레즈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 전에 아스날과도 찐하게 연결된 적이 있었죠. 당시 아스날은 4천만 파운드를 넘기면 리버풀과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4천만 플러스 1파운드를 제안해 수아레즈의 영입 협상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는지 리버풀은 2015년 호펜하임에서 피르미누를 영입할 당시 특이한 조항 하나를 추가시키게 됩니다. 일명 안티 아스날 조항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피르미누의 바이아웃이 존재했는데 이 바이아웃 대상에서 아스날은 제외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팔게 돼도 아스날한테는 절대 안 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잘하긴 하는데 사고 칠까봐 걱정돼서 영입이 망설여지는 선수들이 있죠. 여기 이분, 커리어 동안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마리오 발로텔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발로텔리는 그 정신세계가 궁금한 기행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구단들이 망설였을 법도 한데 2014년 발로텔리 영입을 결정한 리버풀은 그래도 발로텔리의 재능을 믿었는지 한 가지 조항을 달고 영입을 진행시키게 되죠. 그 조항이었던 것은 매 시즌 폭력 행동, 예를 들어 침을 뱉거나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동 등으로 3번 이상 퇴장을 당하지 않으면 1만 파운드의 보너스를 받는다 라는 조항이었습니다. 리버풀이 어지간히 걱정했던 것 같은데 한 시즌에 3번 퇴장은 아무리 거친 선수여도 보기 힘든 상황이긴 한지라 발로텔리를 갱생시키고자 했던 마음인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로텔리는 리버풀의 램발보 조합의 한 축이 되면서 다른 맥락으로 팀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010 시즌 도르트문트가 분데스리가 우승을 기록할 당시 백업 멤버 중에는 주세페 레이나라는 윙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 레이나 역시 다소 황당한 계약 조항으로 유명해진 선수였으니 때는 1996년 레이나가 아르미니아 빌레펠트로 이적할 당시에 생겼는데 놀랍게도 레이나는 구단에게 계약 기간 동안 매년 새로운 집을 지어달라 라는 다소 무리해 보이는 조건을 걸게 되죠. 아니 초특급 선수도 아니고 이런 부탁을 하나 싶었는데 더 놀라운 건 빌레펠트 구단의 대답이 예스였다는 점이었죠. 그렇게 매년 새로운 집을 갖게 될 즐거움에 빠졌을 레이나였지만 여기엔 한 가지 맹점이 있었으니 레이나는 어떤 집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빠뜨렸고 빌레펠트 구단은 레이나에게 새 집으로 레고를 지어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건 구단이나 선수나 레전드긴 한데 레이나는 빌레펠트 3년 동안 97경기 22골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레고집 새 채와 함께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선수들의 특이했던 계약 조항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